안녕하세요. 볼만차 기자들입니다. 아직 K리그2의 승격 전쟁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네. 이제 K리그1 시즌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전북의 4연패, 부산의 강등으로 시즌이 마무리가 됐는데 결산해봐야겠죠. 해야죠. 저희가 네. 뭐 트로피도 없고 좀 허접하긴 하지만 어쨌든 볼만차 어워즈 한번 개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녹화를 지금 목요일 오전, 그러니까 K리그 시상식 하기 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 공개는 아마 시상식 이후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저희가 뽑은 주관적으로 뽑은 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주관적으로 뽑은 수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뭐 만 기자 생각, 저 생각 따로 했는데 이번에 네. 볼만찬 이름으로 나가니까 통합해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뽑힌 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감독상. 저는 예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하도 전 이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전반 결산 때부터 방송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올 시즌 최고의 감독은 누가 뭐래도 김기동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네. 상주의 김태형 감독 역시 좋은 지도력 보이긴 했는데 3위라는 성적 저는 포항의 전력을 훨씬 뛰어넘는 성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워낙 축구가 재미있었잖아요. 내부 장악력 그리고 위기를 넘기는 용병술까지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흔히 시즌을 치르면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기동 감독도 올 시즌에 그 시즌을 치르면서 한층 더 성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포항의 초반 문제가 뭐였냐면 홈에서 못 이기는 거였어요. 홈 초반 8경기에서 단 2번 승리. 이것 때문에 성적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마지막 홈 6경기에서 모두 승리, 모두 멀티골. 그러니까 이제 스틸라드를 다시 뭐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든 것도 김기동 감독의 성장 포인트인 것 같고, 또 이승모, 송민규가 김기동이 만지니까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잖아요. 그 점만 봐도 김기동 감독을 올해 감독상으로 뽑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견이 없습니다. 네. 볼만찬 선정 올해 감독은 김기동 포항 감독으로 선정했습니다. 와. 네. 자, 영플레이어 상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누구로 할까요? 감독이 포항 소속이어서 약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뇌도 한번 굴려보고 안 돌아가는 그 기록을 찾아봤는데 송민규 이상 가는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22세 출전 규정에 따라서 일단 많은 시간 출전한 건 맞아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 22세 이하 선수가 10골을 넣는다? 사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뭐 엄원상 정도가 비빌 수 있겠지만 스탯상으로는 아무래도 송민규 지금 공격 포인트가 16개 전체 6입니다. 말 다 했습니다. 송민규 영플레이어상 뽑겠습니다. 저도요. 네. 이것도 저도 포항이라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저는 송민규가 기록도 기록인데 네. 이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진짜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아주 개성이 강한 선수인데 사실 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막 자신 있게 돌파 시도하고 네. 뭐 저희가 그 스페셜 매치에서도 봤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치는 거 사실 그 패기 저는 영플레이어상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플레이를 펼친 것 같고요. 기록도 최고, 임팩트도 최고. 저는 A 대표팀에도 갈 수 있고 심지어 해외도 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의 측면에서 봐서도 송민규가 올 시즌 가장 돋보이는 신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영플레이어도 이견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볼만차 선정 올해 감독 그리고 영플레이어 모두 포항에 김기동, 송민규로 꼽았습니다. 자, MVP 앞에서 이제 베스트 11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준은 4-4-2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연맹이랑 똑같이 하려고 지금 4-4-2로 했는데 네. 일단 골키퍼. 일단 대본을 쓰면서 FA컵 결승 1차전을 보면서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송범근을 좀 마음을 먹었죠. 제가 인터뷰도 했었고. 그런데 1차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냥 조현우 해야 되겠다. 공이 그냥 뒤통수 와서 맞아요, 조현우가.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시즌이고, 그 정도로 위치 선정도 좋고, 안정감, 그 킥 실수도 사실 많이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기록 찾아보니까 올 시즌 K리그에서 슈팅 수 그리고 유효 슈팅이 가장 많이 허용한 골키퍼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선방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현우를 꼽겠습니다. 저도 사실 투표는 네. 송범근을 했는데 네. 인터뷰의 인연을 바탕으로. 네. 근데 저는 뽑기는 조현우로 뽑겠습니다. 이제 완전체인 것 같아요. 완전체. 그러니까 사실 발밑 그리고 페널티킥에는 조현우가 좀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올 시즌 이 두 가지 약점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선방 이거는 뭐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원래 좋았던 선수고 또 올 시즌 울산 가서 더 잘했고 기복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현우는 골키퍼로서는 올해 거의 뭐 정점에 오른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현우 선정했습니다. 머리 스타일 그리고 뭐 살도 안 찌는 것 같고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저랑 몸이 비슷하잖아요. 네, 길고, 팔도 길고. 근데 너무 신기해, 나는. 약간 흐트러지는 면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선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키퍼 조현우 이름 적으면 될 것 같고요. 네. 포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왼쪽부터 강상우, 권경원, 정태욱, 김태환 적었습니다. 정경원. 네, 저는 김진수, 정태욱, 홍정호, 김태환으로 뽑았습니다. 정태욱이랑 김태환은 같네요. 네. 일단 뭐 정태욱 올 시즌 가장 성장한 센터백 중 하나죠. 그러니까요. 꾸준히 출전하고 높이는 워낙 좋았던 선수인데 이제 뭐 경기를 읽는 눈까지 좋아지고 인터셉트 뭐 이런 기록도 굉장히 좋았고 네. 리딩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A 대표팀까지 발탁이 됐겠죠. 네. 김태환은 뭐 이용, 홍철 이렇게 특징 있는 측면 수비수는 아니에요. 측면 미드필드에서 측면 수비수로 내려온 선수여서 뭐 스피드, 돌파 이런 건 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잘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인지 그렇게 됐죠 사실. 스피드밖에 없어도 한 거였는데. 예. 그렇죠. 한 2, 3년 사이에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풍기는 아우라가 그냥 압도적이다. 상대팀 왼쪽 공격수는 그냥 그날 아마 전날 밤 잠을 못 잘 것이다. 할 정도의 그런 그 페이스를 유지한 선수만큼 김태환을 뽑는데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과 가운데 한 자리가 좀 이견이 있는데 네. 왼쪽 김진수보다 강상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진수가 K리그에 남았다면 저는 김진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물론 강상우가 상주에서 잘했던 순간이 윙어였기 때문에 그치, 좀 내 그 포인트 부분이 그거야. 있긴 한데 풀백이 가서도 기대 이상 성과를 보여줬고 네. 도움만까지 한 선수를 빼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센터백 자리에 권경원은 제가 볼 땐 필수거든요. 사실 저도 저는 권경원은 붙박이었고 정태욱 자리에 홍정호를 사실 구분을 뭐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저는 만 기자가 권경원을 뺐으면 놀랐는데 와 저는 K리그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전반기 리뷰도 제가 뽑았는데 네. 칸나바로한테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왜 이렇게 비싼 선수가 됐는지 저는 올 시즌 확실히 알았거든요. 일단 권경은 여유는 진짜 탑클래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또 김진수부터 얘기를 하면 비록 여름에 떠났잖아요 사우디로 그렇더라도 그 뛴 기간이 짧더라도 그 기간 임팩트가 모든 레프트백을 압도한다. 네. 이견이 없죠. 왜냐면 김진수가 빠진 경기에서 전북이 흔들렸을 정도면 전북 같은 구단이 말 다 했죠. 이 선수가 공수에 걸친 그 어떤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 강상우가 잘한 것도 있지만 포항 선수 스탯을 보세요. 공격수들 막 20개씩 해요, 막 공격 그 골과 도움을 합치면 그 와중에 이제 강상우가 나서 약간은 숟가락을 좀 얹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포항 가서. 근데 그것 때문에 임팩트 측면에서 저는 김진수를 좀 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저는 정태욱을 사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뽑았지만 양보하더라도 홍정호는 좀 넣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홍정호는 사실 많은 애들이 좀 잊혀진 것 같아요. 한때 국가대표 붙박이었고 뭐 유럽파 센터백이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국가대표 멀어지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좀 멀어진 것 같지만 K리그에서 홍정호만한 수비수가 없다. 외국인 공격수랑도 비빌 수 있는 거의 유리한 선수다. 부상당하지 않는 홍정호는 K리그의 반다이크다. 어때? 한번 설득 좀 그럼 우리 당해줘. 정태욱을 뺍시다. 정태욱 빼. 권경원, 홍정호. 정태욱 선수 미안합니다. 그럼 우리 왼쪽은 강상우 합시다. 강상은 양보 오케이. 그러면은 네. 강상우, 네. 권경원, 네. 홍정호, 김태환. 야 강하다. 강해졌어 이제. 근데 네. 역시 또 전북 라인입니다. 어마어마 네, 가운데는. 권경원, 홍정호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미드필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왼쪽부터 세징야, 그다음에 손준호, 원두재, 한교원 정했습니다. 저는 팔로세비치, 손준호, 원두재, 세징야 뽑았습니다. 손준호, 뭐 원두재, 세징야는 이견이 없네요. 네. 손준호는 MVP 후보로도 올랐는데 저희 뭐 자주 얘기하죠. 리그 이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터프한 수비 활동량, 그다음에 뭐 중미 시절에 워낙 패스 좋았던 선수, 도움만까지 했던 선수잖아요. 네. 경기 운영. 저는 모라이스가 남은 전북이 남은 게 최고의 과제는 2연패도 아니고 손준호의 수비형 미드필드 컨버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FA컵 1차전 봤다 그랬잖아요. 그 윤빛가람한테 슬쩍 파울하고 지나간 장면이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심판이 약간 카드를 주기도 애매하게 만들더라고요. 윤빛가람은 잔뜩 화가 나게 만들고 손준호가 확실히 좀 성장했다는 걸 좀 보여준 장면에서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원두재. 예, 지금 K리그 처음 들어온 선수라는 걸 믿기지 않고 베테랑 신진호, 윤빛가람 이런 선수랑 아무 꺼리낌 없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예, 좀 담력이 있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최영준은 널까 했었는데 네. 원두재가 확실히 보여준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울산 선수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도 좀 있고요. 네. 자, 세징야 뭐 설명이 사실 필요 없어요. 뭐 대구 공격 시작이자 마침표가 올해 18골이나 넣었습니다. 네.
개인기랑 더 물이 올랐고요. 물론 나이 때문에 약간 기복, 그다음에 몸 상태의 문제도 좀 있긴 했는데 풀핏 세징야는 저는 지금 거론하고 앞으로도 거론할 선수들 중에 무조건 1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라고. 네. 관건은 이제 한기원 팔로세비치네요. 네. 저는 한기원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 사실 김인성, 송민규를 이 자리에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리그 우승팀에서 한 명을 더 뽑고 싶은 이유도 일단 있었고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전북 공격진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맞아요. 점 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득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을 뭐 압도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리그 우승에서 굉장히 공헌도가 높았던 선수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네. 이름이 좀 들어가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막 후 8월까지는 한기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9월 이후는 팔로세비치다. 네, 팔로세비치가 지난 2달 페이스는 주니오, 일류첸코 이런 선수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9월 이후 8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일류첸코도 있지만 팔로세비치가 툭 하면 멀티골 넣고 몰아치기가 엄청 강한 선수예요. 네, 공격 포인트만 20개. 그러니까 팔로세비치가 부상을 당했을 때 포항이 흔들렸던 걸 생각을 한다면 이 선수가 팀 내에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 고민 한번 해보시죠. 저도 사실 팔로세비치를 전반기에는 제가 아마 만기자 안 뽑고 저는 뽑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아무튼 저는 뭐 한기원 선수 기록만 놓고 보면은 또 팔로세비치를 기우긴 한데 네. 만기자한테 맡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일단은 포항을 너무 많이 했어 초반에 우리가. 그렇지. 그죠? 강상우부터 지금 김기동 감독, 송민규 했으니까 한기원 한번 가시죠. 그렇죠. 한기원으로 가시죠. 네, 그럼 그러면은 미드필드는 세징야, 손준호, 원두재, 한기원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투톱. 이거는 뭐- 아마 뭐 다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서 네, 득점 순위대로. 네. 주니어 일루첸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주니어 뭐 올 시즌 최고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뭐 27개, 26골. 레반도프스키급. 막판 체력 저하가 좀 아쉽긴 하지만 올 시즌 최고의 공격수는 손색이 없다. 네. 예. 저는 이제 그 일류첸코를 말씀을 드리면 K리그에서 올 시즌 고전한 팀들은 대부분 원톱 부재에 좀 시달렸습니다. 근데 포항은 그런 게 없었어요. 시즌 내내. 부상 한 번 없었고 지금 한 경기 빼고 다 뛰었거든요. 그렇게 자기 관리도 됐고 또 뭐 마무리 능력을 말할 것도 없고 수비수와의 기싸움, 심판에 어필하는 부분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 연기 플레이 모두 인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인류라는 단어가 딱 맞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 최종전까지 득점을 하면서 마지막 최종전 포함 3경기 득점했더라고요. 끝까지 아주 유지했다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만기자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루첸코 딱 화면에 잡히면 약간 유럽 느낌 나는 유럽 것도 느낌이에요. 그 간지가 좋아요. 그죠? 갑자기 화면을 분데스리가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그 매력도 있었죠. 자, 네. 볼만찬은 올 시즌 베스트 11 조금 제가 얘기하다 바뀌었는데 네. 어쨌든 뭐 조현우 선수부터 최전방의 주니어 일루첸코까지 그렇죠. 제가 뒤에 그림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전 한번 해볼게요. 네. 뭐 더선 같은 거 보면은 뭐 올해 뭐 블라블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재밌어. 네. 네. 저희도 MVP 선정에 앞서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열찬 댓글 기다리면서 바로 돌입을 해보면 먼저 올해 경기 저는 포항 상주전 4대3 경기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득점 숨막히는 0대1 경기, 1대1 경기 되게 좋아하는데 9월 20일에 포항에서 열린 이 두 팀의 경기는 너무 재밌어서 계속 생생히 납니다. 뭐 한 명이 퇴장당한 맞아요. 포항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포항이 2골을 몰아넣고 추가 시간에 공을 뺏어서 역습에 나서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있었다. 머리칼이 서는 경기였다고 좀 기억이 됩니다. 저도 사실 몰입도에서는 인천 부산전 제가 눈물을 흘렸던 그 경기였는데 네. 꿀잼 요소는 이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 포항이 킹메이커기도 하지만 진짜 꿀잼 메이커기도 해요. 진짜 네, 네. 포항의 상주 4대3 경기 하고 싶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포항이 뭔가 터닝 포인트 가져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득점도 되고 우리 승리하는 팀이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을 심어줬던 경기로 기억합니다. 자, 올해 걸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몇 개가 있긴 했었는데 조지안의 감자 회오리 슛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시즌 초반에 나와서 또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걸 뽑은 이유가 그때 외국 언론에서 네. K리그밖에 안 할 때여가지고 맞아요. 무슨 뭐 월드 베스트 골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 시절인데 주니어는 3개 득점왕이고 네. 그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정했습니다. 너무 크게 화제가 돼서 그 골이 다른 골이 아무리 얘기해도 묻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 꼽자면 타가트의 슈퍼매치 터닝 골, 골잡이의 모든 걸 보여줬다. 등진 상태에서도 공을 잘 잡아둬서 터닝슛으로 득점한 그 골로 인해서 타가트가 조금은 반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골을 좀 꼽고 싶습니다. 자, 올해 세이브. 올해 세이브. 이게 이견이 있을까 싶은데 먼저 해주시죠. 저는 부산전에서 보인 이태희의 세이브. 잔류 세이브. 이정현 막아낸 거 진짜 그거는 김도혁 선수 말대로 잔류의 신이 막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태희로 제가 최종 정리가 됐죠. 마지 뭐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세이브는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다시 봤거든요. 네. 그래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 장면은 이태리 세이브 미탑 하는데 저는 근데 한 경기로 따졌을 때는 최필수 뽑고 싶어요. 근데 서울전 원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이 슈팅이 14개인가 그랬는데 13개를 선방을 했습니다. 하루에 혼자 13개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날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 그냥 다 최필수예요. 네, 그 서울 선수들이 마지막에는 진짜 큰 한숨을 내쉴 정도로 최필수가 잘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올해 MIP, MIP. 가장 성장한 선수. 네, 저는 광주 엄원상 하겠습니다. 엄원상. 사실 엄원상 선수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빠른 선수다. 네.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정말 벤투 감독 A 대표팀에도 최근 발탁을 했는데 그러네. 이제 발만 빠른 선수가 아니라 발도 빠른 선수, 네. 다른 거 다 되는 선수가 됐습니다. 네. 저는 엄원상 뽑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 이승모가 저도 공략한 선수예요. 시즌 막바지 임팩트 때문에 좀 어른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엄원상에게 힘을 실겠습니다. 광주 담당 기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작년 K2 시절부터 봤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도 못 차지했어요. 사실 맞아요. 주전으로. 예, 그래서 단순히 빠른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했어요. 몸도 커지고 멘탈도 강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도 엄원상이 어느 정도는 펠리페 윌리안 그 덕을 좀 봤어요. 그래서 혼자 이동준처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예, 한번 그 얘기까지 좀 전해드립니다. 자, 올해 회춘. 포항의 김광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큰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올 시즌 뭐 많은 경기 뛸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포항이 잦은 부상에도 이제 걱정 없이 수비진을 운영한 이유는 딱 김광석 레전드다운 활약이었다. 매년 그 초반에는 조금 위기라고 하는데 결국은 김광석으로 끝나는 그 시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수원 양상민, 예, 김광석 선수랑 전성현이 거의 비슷한 시대에 누렸던 선수인데 이 선수 개막 당시 아예 플랜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선수로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의 감독 교체를 거치면서 서서히 주전을 복귀해서 3백의 왼쪽 수비수는 그냥 양상민. 예, 이때부터 이제 그 수원의 좌파 축구가 다시 부활했죠. 양상민, 김민우, 염기훈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양상민이 킥도 되고 뭐 안정감도 있는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올해 영입은 저는 유인수로 하겠습니다. 유인수? 저는 사실 이 파트는 사실 뭐 큰 돈 안 들이고 대기업 선수 중에 이제 좀 잘한 선수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성비. 예, 네. 가성비. 그렇다면 유인수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공격이 부실했던 성남 특히 측면에서 힘을 불어 넣어준 선수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돈은 좀 썼지만 울산 조현우 뭐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올해 임대는 저는 아길라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반석 선수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아길라르가 앞쪽에서 키핑해주는 축구로 인천을 이끌었어요. 그 축구가 아길라르가 없었으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길라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나상호. 성남이 돈이 많은 구단은 아닌데 큰 돈을 약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연봉 이상의 활약을 했다고 보고 토트넘이 손흥민을 바라보듯이 맞아. 성남이 나상호를 바라봤다. 마지막까지 나상호가 잘했다. 또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왔습니다. MVP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전 주니어. 주니어? 누구 했어요? 저는 손준호. 오! 갈려야지. 진짜요? 네. 저는 MVP는 가장 가치 있는 선수에게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올 시즌 K리그에서 주니어보다 가치 있는 선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좀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실 MVP는 우승에 공헌한 선수가 아니라 리그의 최고의 선수를 뽑는 거니까 저는 손준호가 아닌 주니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VP 투표도 주니어를 뽑았거든요. 네. 저는 지난 시즌 EPL MVP 후보가 좀 생각이 나요. 당시 이제 리버풀 중앙 미드필더인 핸더슨이 좀 후보에 올랐고 좀 유력한 후보라고 했지만 결국 뭐 더브라이너 타긴 했지만 그래도 핸더슨이 지금까지 인정받았다. 저는 그 같은 맥락에서 손준호도 포인트 없이도 이제 팀을 우승으로 이끈 활약을 인정받아야 된다. 손준호로 가겠습니다. 결론을 내야죠. 네. 내 말이 좀 설득력 있지 않아요? 핸더슨이 못 탔잖아요. 좀 더 화려한 저도 주니어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네. 골만찬 선정 올 시즌 MVP는 주니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만찬 어워즈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감독상을 수상한 김기동 감독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